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내 얘기할 줄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예.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아니 위원님께서 내 여쭤보시는데 잘못이고,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내 합니까?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적어도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사정 국면이 아닌 민생 중심의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선의를 제가 충분히 그거는 제가 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미디어 오늘 예,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그동안에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부터 법사위까지 쭉 관심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 장관께 여러 가지를 질문드렸고 장관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충실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계시면 뭐 이견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째,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것은 장관께서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 개별적 위임 그리고 예측 가능한 위임 또 일부 위임, 이것은 확고한 헌재의 판례고 그리고 법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런 말씀을 두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가당치 않은 답변이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정보관리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 용을 그리다가 미꾸라지 뱀꼬리가 된 느낌이다. 뱀꼬리도 아니고 이제 미꾸라지 같은 느낌이 됐는데요. 우리 장관께서는 위장 전입, 음주운전 정도의 기계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인사 검증과 관련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라는 이 질문에 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약간은 동문서답적으로 대통령이 인사하시는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사 부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검증 책임을 질 거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수사 기소 분리, 소위 검수완박법과 관련해서 그것은 위헌임으로 무효다라는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그 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 범위에 관한 소위 시행령을 거기에 수사권이 제한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수사권을 늘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순된 행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제가 듣고자 하는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예,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평양 그동안에 답변하신 것의 연장선상이면 답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이 원하는 답을 드릴 수는 없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려야죠. 말씀드릴까요? 그러십시오. 위임과 일부 범위는 당연히 그 말씀하신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실 똑같이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사정보관리단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차적 객관적 검증만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저희한테 물으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대비해서라도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당연한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생각하는군요. 위원님께서도 위헌이 날 가능성도 생각하시지 아니, 얘기 않습니까? 묻지 말고 아니요, 저도 물어볼 수 있죠. 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나는 잘못이 많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발전해야 되지 않겠소?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는 김근식이 출소했을 때와 출소하지 못할 때도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다 자,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해야죠. 지금이 검찰과 경찰과 감사원이 총 출동된 전방위적인 국가적 사정 체계, 특히 전임 정부에 대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그러한 검찰 독재로 저는 우리 당이 규정하고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동의하지 어렵죠. 위원님께서는 지난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 위원장이셨다. 지금은 정권 탄압, 정치 탄압 위원장이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원님께서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을 통한 지난 대선과 지금 이번에 치러진 대선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군요. 자, 그게 그러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 PPT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게 같은 기간 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부 5월 10일부터 시작이 됐죠. 2017년 141건의 정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그 절반인 75건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뭐 3건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나 3건 중에 한 2건 정도는 제가 취급하던 것을 받아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 고도의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말 이 옆에 계시는 감사원의 34개 특정사안 감사는 문재인 정부 전 사업을 다 털겠다는 거고요. 서해 동해뿐만 있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저희들은 그래서 검찰의 이중대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뭐 장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코멘트할 게 있어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동의하지 않다. 위원님 몇 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적폐청산 위원장이지 내 얘기할 줄 않았습니까? 알았어요. 예. 내 얘기할 줄 알았고 내 모든 게 다 내 탓이고. 아니 위원님께서 내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위원님은 내 얘기를 안 잘못이고 내 합니까? 책임인데 나보다는 나은 장관이 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나은 정부가 되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올라가고 양당의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정정국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에 가장 가까운 분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전 검사들이 다 수사를 하고 거기도 모자라가지고 감사원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리고 집권당의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진다? 그랬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 조사를 보면 외교 참사,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 한동훈 장관도 거기에 뭐랄까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에 대한 나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동의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우리 한동훈 장관에 대한 마지막 질문은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적어도 윤석열 정부가 망하라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정부가 성공을 해야지 정부의 적어도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고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소?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하면은 또 뭐 반말했다고 할까봐 내가 바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대통령께 말씀드려서 이제 이런 사정 국면이 아닌 민생 중심의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선의를 제가 충분히 그거는 제가 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저희 법무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스토킹 처벌법이라든가 그거 조두순 이 김근식 사후 치료 감호제라든가 나름대로 위원님이 하시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